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의미의 주식 투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급이 받쳐주는 우량 기업을 상승 초기에 매수해서 큰 시세를 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커다란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 초기를 잡는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내재적인 요인에 의존하는 가치 투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추세 추종 매매는 저항 매물대를 뚫은 이후 매수하기 때문에 큰 시세를 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전업 투자자가 아닌 직장인이나 장중에 주가의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없는 투자자들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추세 추종 매매는 주가의 커다란 추세를 노리는 것이어서 급등락하는 시세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매매 대상이 수급과 유동성이 뒷받침되는 우량 중대형주가 대부분이므로 큰 자금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추세 추종 매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들 때문에 막연한 거부감이나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 추종 매매에 대한 여러분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깨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세 추종 매매의 진입 시점은 차트상에서 이미 주가가 높은 지점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인데, 이는 가격적으로 비싼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닌가? 오를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고점에서 폭락하면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 아닌가? 물론 주요 저항대를 돌파한 지점은 분명 바닥권보다는 많이 상승한 구간입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급등이 나왔으니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 이후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질 거야 라는 막연한 공포심은 틀렸습니다. 주요 저항대를 강력한 거래량으로 뚫는 지점 이후의 주가는 중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박스권 상단을 대량 거래량으로 최초로 돌파하는 시점을 생각해 봅시다. 세력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저가에서 물량을 많이 매집하기도 했지만 워낙 많은 자금이 장대 양봉 상단의 매물 저항 부근대에 몰려있고 그 가격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여 세력의 평균 매집 단가 또한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력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후에 추가로 주가를 어느 정도 상승시켜 좀 더 높은 자리에서 팔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전에 오랫동안 티 안 나게 모았던 매집 물량까지 다 팔아치우려면 박스권 돌파가 일어난 지점보다 더 주가를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강력한 박스권 돌파가 일어나는 시점 이후에는 시세가 크든 작든 이후에 어느 정도의 추가 상승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장기간의 박스권을 대량 거래로 최초로 돌파하는 순간은 차트상에서는 이미 고가권이지만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장 싼 지점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여기가 고점, 시세의 막바지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시세의 시작 지점입니다. 또 강력한 박스권을 최초로 돌파하면 그 이후에는 적은 돈을 들여 더 크게 주가를 띄운 다음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수개월 동안 힘들게 매집하고 힘들게 가장 강력한 박스권을 뚫은 다음 바로 차익 실현을 하고 끝내버릴 이유가 없죠. 주가가 싼지 비싼지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5일 연속 주가가 올라도 다음날 또 오르면 어제의 주가는 싼 가격이었고, 주가가 5일이 아니라 50일 연속 떨어져도 다음날 또 떨어지면 어제의 가격대는 비싼 가격이란 것이죠. 앞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죠.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은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싼 자리입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을 매수해서 잠깐 큰 수익을 얻은 적은 있지만 매수 이후 다음 날이나 이후 며칠 동안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더 많아 대부분 손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는 무엇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첫째, 박스권 돌파 매매의 핵심은
박스권을 최초로 돌파하는 거래량 터지는 최초의 장대 양봉 종가 부근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구간은 추경 매수 구간이기 때문이죠. 세력의 평균 매수 단가보다 높은 구간입니다. 그저께 박스권 돌파가 나왔고 어제는 바빠서 사질 못했는데 오늘 추가로 상승이 나왔군. 어차피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승 추세가 형성되었으니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고 오늘 대충 사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추경 매수입니다. 돌파 시점에 잡지 못했다 해도 이후에 일시적인 급등에 의한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얼마든지 박스권 돌파 시점과 유사한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가고 있으니 추세가 형성되었으니 아무 때나 잡자는 추경 매수를 추세 추종 매매로 착각하는 것이죠. 추세 추종 매매는 그냥 잘 올라가는 종목을 마음 편하게 아무 지점에서나 잡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요 저항대를 돌파하고 추세가 형성되고 시작되는 최초의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높은 가격대에서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한 가격대보다 비싸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매수 기회를 놓쳤으면 다른 종목을 노리거나 지지선까지 조정받을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비싼 가격에 달라붙으면 돌아오는 것은 손실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단히 강한 추세가 형성되어 엄청난 수준의 상승 추세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종목의 지나간 차트만 놓고 보면 매수 시점을 놓쳐서 약간 고점에 들어가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크고 안정적인 추세가 형성된 종목의 지나간 차트만 찾아보면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 단발성 시세에 그치거나 양봉 한두 개만 나오고 재차 박스권으로 회귀한 차트까지 찾아보면 별것 아닌 듯한 추경 매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돌파가 일어난 다음 날 장 초반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할 때 따라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날 이후 추가 조정이 2, 3일간 나와줘도 10% 이상의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무척 흔합니다. 추경 매수는 박스권 돌파와 백지장 하나 차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둘째, 돌파가 나온 이후에 다음날 바로 날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추가의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경우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주요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도 따라붙는 매수세를 따돌리거나 물량을 추가로 더 매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이후에도 며칠 동안 조정을 주기 때문이죠.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의미 있는 손절선을 깨지 않은 이상 홀딩해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떨어지니 역시 추세 추종 매매는 고점 추경 매수로 간주하여 손절함으로써 손실을 보는 것이죠. 아무 때나 사고 나서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 단순히 손절하는 습관으로는 절대 큰 시세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세력이 박스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박스권 돌파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세는